20세기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였다.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제국주의의 확장이 세계를 새로운 질서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민족주의, 극단적 이념, 그리고 독재가 불러온 전쟁과 비극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가운데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재와 극단주의의 상징으로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 히틀러는 나치당을 이끌며 독일 국민의 불만과 좌절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했고 세계를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몰아넣었다. 그 과정에서 약 6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조직적으로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벌어졌다. 히틀러와 나치는 오늘날에도 독재와 극단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재앙의 경고로 남아있다. 이 글에서는 히틀러의 생애와 나치당의 부상, 그들이 초래한 비극적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돌프 히틀러는 1889년 4월 20일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브라우나우아민에서 태어났다. 그의 어린 시절은 평범했지만 가정 환경은 불안정했다. 아버지는 권위적이고 엄격한 인물로 히틀러와 자주 갈등을 빚었다. 반면 어머니는 히틀러에게 온화하고 애정 어린 존재였다. 히틀러는 어릴 적부터 예술가가 되기를 꿈꾸었다. 그러나 빈 예술 아카데미에 2차례 입학 신청을 했으나 모두 실패하면서 큰 좌절을 겪었다. 이 시기에 그는 빈에서 방황하며 빈곤 속에 살아야 했고 이러한 환경은 그의 정치적 이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빈은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사상이 팽배했는데 히틀러는 이를 흡수하며 자신의 정치적 세계관을 다져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히틀러는 독일군의 지원에 참전했다. 전장에서 그는 용감한 병사로 평가받으며 여러 훈장을 받았지만 전쟁 중 하급 장교로서 더 높은 계급에 오르지 못한 점에 대해 불만을 품었다. 1918년 독일의 패배와 베르사유 조약의 굴욕적인 조건은 히틀러에게 깊은 분노를 심어주었고 이는 그의 정치적 신념을 극단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히틀러는 정치에 발을 들였다. 1919년 그는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했으며 이후 당명을 나치당으로 변경하고 지도자로 부상했다. 히틀러는 탁월한 연설 능력을 통해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며 세력을 확대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독일 국민의 불만을 강력한 지도자에 대한 열망으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1920년대 독일은 경제적, 정치적 위기로 혼란에 빠져 있었다. 베르사유 조약의 가혹한 배상 조건과 대공황 1929년은 독일 국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히틀러와 나치당은 독일 국민에게 국가 재건과 강한 독일의 부활을 약속하며 급속히 대중의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1933년 1월 히틀러는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다. 이후 그는 의회 화재 사건을 반대파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히틀러는 이를 빌미로 공산주의를 탄압하고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라며 독재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그는 독일 의회의 권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독재 체제를 확립했다. 히틀러는 독일의 정당 체계를 완전히 제거하고 나치당을 유일한 합법 정당으로 만들었다. 동시에 언론, 교육, 문화 등을 철저히 통제하며 나치 이념을 국민들에게 주입했다. 그는 프로파간다의 대가였으며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를 통해 나치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히틀러와 나치는 독일 국민의 감정을 조작하고 나치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부를 통해 대중을 강력히 통제했다. 히틀러와 나치당의 중심에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히틀러는 자신의 저서 나의 투쟁에서 유대인을 독일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규정하며 대중을 선동했다. 그는 유대인을 포함한 특정 민족을 열등한 존재로 간주했고 독일 민족 게르만족을 우월한 존재로 신격화했다. 1935년 제정된 뉘른베르크 법은 독일 사회에서 유대인을 법적으로 차별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 법은 유대인과 독일인의 결혼을 금지하고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며 이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켰다. 이후 나치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슬라브족, 집시, 장애인, 동성애자 등 자신들이 열등하다고 여긴 모든 이들을 박해했다. 이러한 박해는 단순한 차별을 넘어 체계적인 학살로 이어졌다. 나치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을 강제 수용소로 이송해 강제 노동을 시키거나 가스실에서 조직적으로 살해했다. 그 결과 약 600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홀로코스트가 발생했다. 히틀러는 독일을 세계 패권국으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었다.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히틀러는 독일군의 전격전을 통해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유럽의 주요 국가들을 빠르게 점령했다. 1940년까지 독일은 유럽 대륙의 대부분을 장악하며 정점에 올랐다. 그러나 히틀러의 전략적 오류와 독재적인 지휘 방식은 독일의 몰락을 앞당겼다. 1941년 그는 소련을 침공 바르바로사 작전했지만 소련의 광활한 영토와 혹독한 겨울은 독일군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 되었다. 이후 미국의 참전과 연합군의 물량 공세로 독일군은 점차 밀려났다. 1944년 이후 연합군은 서쪽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켰고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독일 국경을 압박했다. 1945년 4월 히틀러는 패배를 직감하고 베를린의 총통 벙커에서 자살했다. 그의 죽음과 함께 나치 독일도 종말을 맞았다. 히틀러와 나치는 20세기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상징으로 남아있다. 그들은 대중의 불만을 극단적 이념으로 조작하며 권력을 장악했고 인류 역사상 최악의 전쟁과 학살을 초래했다. 히틀러는 대중 선동과 프로파간다의 위험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을 이용해 독일 국민을 조작했고 독재 체제를 강화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극단적 민족주의와 선동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 홀로코스트와 나치의 범죄는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이유로 제시된다. 전쟁과 학살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과 세계 각국은 히틀러와 나치의 범죄를 기리기 위해 추모 활동과 역사 교육을 지속하고 있다.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이는 인간 사회에서 극단적 이념과 독재가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상징이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다시금 극단주의와 민족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히틀러와 나치의 역사를 되새기는 일은 과거의 반성을 넘어 현재와 미래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